그러면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 심화반응의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야 되는 숙제는 뭐였었냐면 6강의 1, 2, 3, 4까지 다 해석을 하는 거였죠. 물론 앞에 이제 그 5강도 되어져 있어야 되고 4강도 되어져 있어야 되고 다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수업을 하는 5강하고 6강하고의 어떤 그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 숙제가 7강은 건너뛰고 여러분은 8강이거든요. 이 8강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을 또 사진 찍어서 숙제로 내일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되게 열심히 이 영어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5강의 4번 글을 지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5강의 4번이요. 5강의 4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 2분, 3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읽고 오세요. 자, 다 읽었나요, 여러분들? 자, 5강의 4번 글이요. 읽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싶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내용 파악을 하자는 거죠. 이 내용 파악을 하자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글을 읽으면 이 주제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주제문. 이 주제문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밝혀내시면 돼요. 내용 파악을 하자라는 것은 이제 그 주제문을 밝혀내자라는 거고 주제문의 속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단은 그 글에 대한 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재가 있지 않겠어요? 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이 A라는 소재는 그 특성이 B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나 이 소재에 대해서 저자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의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1번. 그리고요, 소재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행동하자. 혹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하겠다는 것은요. 이 소재가 있을 거고,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그래서 그 소재는 뭐이다라는 글쓴이의 어떤 뭐 견해 아니면 정의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소재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이 제안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라는 것은 뭔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명사. 첫 번째는 명사로 나오겠지만 뒤에는 계속해서 그걸 대명사로 받으면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를 받아주면 대명사, 그 소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재는 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 공통점을 잡아서 1번, 2번 중에서 골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둘 다를 가는 게 아니라 글에 따라서 이 1번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많고 또 2번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지 이 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형태의 주제문 맞추는 것을 좀 더 쉬워하더라. 왜냐하면 이 소재가 내가 모르는 소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모르다 보니까는 이 글쓴이가 막 이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또 안 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지금 5강의 4번 같은 이 글은요, 이 1번의 패턴을 띄고 있고요. 소재가 뭔지,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만 한다고 이 부분이, 내용 파악이 바로 되는 게 아닌 거죠. 해석을 한다고 내용 파악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해석을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려고, 그리고 고민을 해보려고. 즉 뭐에 대한 고민이죠? 이거를 찾아보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시고요.
글에 따라서는요 3번, 4번 읽게 되는 거고요. 왜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 때 한 문제에 막 2시간, 3시간씩 걸릴 수도 있잖아. 2, 30분 걸릴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지문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를 읽고 이 주제문을 파악하는데 여러 번 읽으면서가 20분, 30분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 푸는 시간이 단축이 되죠. 모의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 어려운 글들을 나중에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내용 파악에 이르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좀 노트에다 써주시고 빈 공간에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지우도록 할게요. 이번에 불을 한번 꺼봤는데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밑에 댓글로 답을 좀 달아주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글이 그냥 이 세 덩이로 끝이야.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먼저 좀 드릴게요. 이 디스가 뭘 얘기하는 건지 디스를 한국말로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it도 나와져 있는데, 아니, 요 it 말고요. it 말고 두 번째 줄이네. 여기네요. 이 it. 그리고 저기 this. 이게 각각 나타내는 말이 뭔지 한글로 쓰세요. 잠깐 멈춰놓고 한글로 써보세요. 읽으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글로 와주시고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uses and the consequences of war may have more to do with pathology than with politics, more to do with irrational pressures of pride and pain than with rational calculations of advantage and profit. 라고 나옵니다. 되게 좀 황당하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표현은요, 주어, have, more to do with 이 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요, have, 여기는 more라고 나왔는데요. 주어 have something. 원래 표현은 이거예요. 여기 지금 more가 나오니까는 뒤에 비교급 than이 걸려져 있는 거죠. 일단 이 표현 아셔야 됩니다. 주어 have something to do with 목적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주어는 목적어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야.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랑 함께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지, 관련이 없으면 어떤 사람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요, have 반대로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일까요? 주어는 목적어하고 함께 뭔가를 할 아무것도 없다,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기본적인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서는요, 그 something which에 지금 more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석은요, 이거를 잘 이용을 하셔서 전쟁의 원인이나 전쟁의 결과는 더 관련이 있습니다. 패솔로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 하단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병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요? 정치보다요. 그리고 컴마 나오고요. more to do with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렬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병적 측면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보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더 관련이 있습니다. irrational pressure of pride and pain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자존감이나 어떤 그 상처에 대한 압력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요? 합리적인 계산, 이득이나 수익에 대한 계산보다 요거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뭔 강아지 소리야? 뭔 멍멍이 소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관련이 있대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요, 병적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요? 뭐보다요? 뭐보다? 정치보다요. 그러니까 정치랑 관련이 있지 않고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병적 측면에 더 관련이 있다. 여기가 좀 잘 안 보이네.
근데 얘기는 다 들리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뭐랑도 관련이 있다 그래요? 비이성적인 그 프레셔, 압력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요? 어떤 이성적인 계산보다요. 이성적인 계산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압력에 관련이 있다. 뭐가요?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되셨죠? 자, 요거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쟁이 왜 일어나냐? 아, 전쟁은 좀 병적인 거구나. 그리고 비이성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성적인 이득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정치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서는 정치를 지금 이성적이라고 보고 있고 병적인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보고 있네. 그러면 인간이 전쟁을 왜 하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의 비이성적인 특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라기보다는요, 뭔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 이성적인 특성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볼게요. 세 단락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there is a 워싱턴 스토리가 있습니다. perhaps apocryphal, 뭐 그 거짓말일 수도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렇게 나오죠. 워싱턴 스토리가 있고 1914년 이런 게 나오네요. 예시입니다.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이 돼요. 되게 전개가 빠르죠. 주제를 지금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예시로 넘어왔다. 이 예시도 또 되게 어렵죠. 워싱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괄호를 묶고 그지 같은 거고요.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면 밀리터리 인텔렉추얼, 그러면 인텔렉추얼은 어떤 그 뭐 지식인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군대 지식인들 어디에 있는 이 펜타곤이 어느 나라에 있는 거게요? 미국에 있는 미 국방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 미국 국방성하고 당연히 전쟁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미국 국방성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수행을 했던 이야기죠. 수행을 했어. 뭘 수행합니까?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무슨 실험이냐면 in which they fed data, 그들이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f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먹이를 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막 쳐먹이는, 집어넣는 그런 느낌도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죄송해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러한 실험이죠. 즉 실험에서 주어 동사 다 튀어나온 거죠. 그러한 실험.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뭐 된 데이터입니까? Derived from the event of the summer of 1914. 여기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데이터를, 근데 여기에서 나온 derive는 빼낸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오죠? 여기서 대시 얘가 1번, 얘가 2번. 그러니까는 워싱턴 스토리가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워싱턴 스토리가 있대요. 근데 뭐 하는 워싱턴 스토리냐면 이게 동격이나 관계사로 대디아가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무슨 스토리냐면, 이야기냐면 미 국방성의 지식인들이 실험을 했던 이야기. 근데 실험인데 무슨 실험이냐면 그 실험에서 그 지식인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었대요. 근데 어디서 온 데이터입니까? 1914년 여름에 그 어떤 이벤트 사건에서 뽑아진 데이터를 어디다가 줘요? 컴퓨터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이 실험에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는 또 뭐냐면 After weighing and digesting the evidence, 그 증거를 소화하고 무게를 측정을 해본 결과, 이게 지금 weigh가요, 원래 무게를 재다, 무게를 측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성을 측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중요성을 측정하다. 그래서 그냥 무게를 재는 게 아니죠.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게를 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게는 진짜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고 이 중요도를 따지고 나서, 그리고 그 증거를 다 흡수를 소화를 하고 나서, 여기도 지금 말이 소화지 비유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매겼다고.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컴퓨터가 소화했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풀어서 의역해보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분석을 마친 후에, 즉 컴퓨터가 그 데이터가 또 뒤에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더가 붙어 있으면은 지금 정관사가 붙은 거니까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들어갔던 그 데이터, 증거를 다 분석을 하고 중요도를 따진 다음에
그 기계는 뭡니까? 이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 컴퓨터는 assured its users, 그 사용자들을 확신시켰습니다. 여기서 그 사용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죠. 그 지식인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거랑 이 전문가인 선생님이 이해하는 거랑 그렇게나 다릅니까?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영어 독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을 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남이 하니 내가 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의 거를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실력을 올리려면. 그래서 그 지식인들을 그 컴퓨터가 확신시켰습니다. that 뭐라고 확신을 시켰냐면 there was no danger of war, 전쟁의 위협이 없다라고 확신을 시켰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전쟁 얘기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가 뭐예요? 전쟁이야, 전쟁. 그리고 첫 번째 글에서는요 아주 100% 이렇게 가르치는 못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 비이성적 그리고 이성적, 전쟁은 비이성적인 거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쟁은요 비이성적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였냐면 이런 건 조금 알아야 되긴 한다. 여기서 1914년 여름에 일어났던 이벤트가 뭘까요? 1914년에 이거는 지금 세계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건데 1914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적으로 1차 대전. 1차 대전 일어났잖아. 1차 대전이 뭡니까? 전쟁이지.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뽑아진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 정보를 다 분석을 하고 중요도를 따진 다음에 그 컴퓨터가 지식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의 위험이 없었는데 왜 인간들이 전쟁했지? 컴퓨터인 내가 보기에는 전쟁 안 해도 됐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분석을 해보니까 컴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전쟁이 안 일어나도 됐었다. 전쟁이 안 일어나도 됐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냐? 라고 컴퓨터가 좀 밝혀낸 거죠. What this proves is that, 자 여기서 if anything 이건 좀 괄호 묶으시고요. 이건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내용이 어려운 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고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것은 is that 뭐가 뭐뭐라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증명한 것은 is that 뭐뭐라는 것이다. Computers are more rational than men. 컴퓨터가 인간들보다 더 rational, 합리적이다라는 거다. 라는 것을 그게 증명한 거다. 그 디스가 뭘까요? 디스가 뭘까? 이거지. 컴퓨터가 밝혀낸 거. 컴이 여기서 assure 한 거야. 컴이 말하기를 그때 전쟁 안 했어도 됐었는데 전쟁의 위협이 없다라는 거를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고 밝혀낸 사실. 그 사실은 증명을 한 겁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 여기서 얘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저랬다는 거 밝혀낸 것은 또한 보여줍니다. 서제스트가 제안하다도 있지만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if there is a root cause of human conflict, 만약에 인간의 마찰에 대한 root cause, 그러면 실질적인 원인이 있다면 뭐라 그래야 돼? 근원이 만약에 있다면, 인간 마찰에 대한 근원이 있다면 and of the power drive of nations가 만약에 있다면, 자, and를 기점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of human conflict가 있고 of power drive from nation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자, 이 글은 소재가 뭐죠? 전쟁입니다. 휴먼 컨플릭트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마찰. 그럼 전쟁, 인간의 마찰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파워 드라이브 오브 네이션. 국가가 권력 행사하는 거. 국가가 권력 행사하는 거.
이것도 전쟁이지. 자,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아, 이게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아, 이게 소재니까 그거를 지금 재진술의 다른 단어로 이용을 했구나. 다른 단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의미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대한 근본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뭐라 그랬죠? 전쟁에 대한 근원.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솔직히 어려운 거 인정. 1학년은 지금 미쳤죠, 말도 안 되는데 2학년은요, 여러분들 이제 니네 3학년 되잖아. 3학년 되면 이런 글들이 좋은고 기준으로 120개, 수의고 기준으로 90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한 시험의 시험 범위야.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그래요. 120개 어떻게 하니까. 좋은고 같은 경우는 수의고도 이제 뭐 90개 어떻게 하니까.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뭐냐, 아니면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한글로 써라, 이런 게 문제 나오죠. 왜 한글로 쓰라고 그럴까요? 영어는요, 대충 어딘가에서 따랐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한글로 쓰라고 요구받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 시험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글로 쓰라는 겁니다. 너네가 정확하게 얘가 이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글로 쓰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근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hopes of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forces, or workings of balance of power, 여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 But in the ordinary hopes and fears of the human mind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전쟁은 비이성적인 것에 기인한다, 이성적인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여기 또 나온 거잖아요. 그쵸? 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A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원인은 여기 B 부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은 비이성적인, 이 B 부분이 비이성적인 부분이 되는 거지. 비이성적. 그렇죠? 그냥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이제 그냥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비이성성 때문에 인간이 전쟁을 일으킨다. 뭐 때문에가 아니라 이성성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게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성 판단, 이성적 판단.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 나라를 식민지화 삼을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겠다. 노동력을 또 이제 착취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발전의 희망이라던가 이런 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1, 2, 3, 4, 5번 문제도 없었는데 도대체 저희가 뭘 문제를 푼 거죠? 니네 문제는 이거잖아. 이걸 읽고 이거를 밝혀낼 수 있었느냐? 이거를 밝혀낼 수 있었느냐? 전쟁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특성에서 온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였죠. 여기서 이타고 여기서 디스 동그라미 쳐주고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를 지금 밝혀낼 수 있었느냐? 시험 문제 스타일이요. 되셨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강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6강에 3번 가도록 할게요. 6강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 3번. 6강의 1, 2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6강의 3번으로 가자. 안 가냐? 나만 가냐? 참고로 6강의 1번 글은요, 사회에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에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안 좋다. 이게 주제고요. 어떤 식으로 안 좋은지까지 예시로 나와져 있는데,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안 좋은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 물건을 덜 구매하고 투자도 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글은요, 이거 뭐였지 이게? 이게 뭐였더라? 뉴질랜드였나요? 뉴질랜드에서 그 동물들이 있었는데, 외래종인 이제 족제비였나요? 담비였나? 얘가 외래종이 침입을 해서 이 뉴질랜드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했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인공인 리처드 헨리는요, 이 토종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뉴질랜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이 토종 동물들을 이동을 시켰죠. 가만 냅두면 외래종인 담비한테 다 잡아먹힐 거니까요.
옆에 있는 섬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근데 운이 안 좋게도 그 담비 쪽제비가 그 섬까지 오게 돼가지고 이 토종 종들을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 토종 동물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노력 자체는 허사가 되었지만 이 케이스 외에 다른 케이스들에서 외래종의 침입에 의해서 토종 동물들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해결 방식을 이 당시에는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 다음부터는 그런 식의 어떤 해결 방안을 이 예시를 토대로 갖추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했었던 부분,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은 쪽제비가 그 섬까지 와가지고 그 잡아먹었잖아요. Unfortunately, Resolution 그 섬 이름인데요. 뉴질랜드 옆에 있는 섬이죠. 대피시켰던 섬. 이것들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To the mainland, 뉴질랜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tuart invaded in 1900s. 이 스투츠가 아까 그 저거가 되는 거죠. 이 북방 족제비 단비 외래종, 얘가 이 섬도 침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헨리의 노력, 이 토종 동물들을 섬으로 이동을 시켜서 살리려는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vain, 이 말이 허사, 그러니까 소용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vain이 이렇게 단어가 쓰였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또 마련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6강의 3번으로 왔습니다. 자, 6강의 3번도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 읽고 오셨죠?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쳤어 이거 진짜 어떡하냐.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이래요. 이게 일단 기본 빵입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조금만 있으면 고3 되니까. 여러분들 학원에서요 한 12월부터 하려나? 12월부터 여러분들 이거를 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내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하려면 고1인 내가 뭐부터 지금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다시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의 출처는요 수능 특강 영어가 되는 거고요. 실제 수능은요 이거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능은요. 한번요. Genes give us the foundation of our models. 그래서 유전자는 줍니다. 우리의 형태의 기본을 줍니다. Experiences, 경험은 우리에게 줍니다. 개인적인 정체성을 줍니다. Behaviors express our individual needs, desires, urges, attitudes, beliefs, and so on. 요렇지만 행동은요 표현합니다. 행동은 표현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이나 어떤 그 또 욕구나 태도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행동들은 다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라고 하면 이 방법은 이 위의 것들을 다 받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방법으로 모든 행동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행동들은요 유전자, 경험, 그리고 행동 이렇게 세 개를 다 받는 걸까요? 아니면은 유전자하고 표현은 빼고 그냥 행동들만 받는 걸까요? 행동들만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 행동만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모든 행동들은 다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 모든 행동들은 다 목적성이 있다. 왠지 예시 같아요? 아니면 주제문 같아요? 주제문 같죠. 그래서 모든 행동들은 다 목적이 있다. 모든 행동들이 다 어쨌거나 목적성을 가진다. 근데 무슨 목적성을 가졌나요? 여기서 인간의 행동의 특성이 뭐라고 했었죠? 인간은 행동으로서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표현을 하고 태도나 믿음을 표현을 한다. 인간들은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행동은 목적성을 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 거를 읽어봤을 때 It is our job. 자,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다. 여기서 직업은 조금 웃긴 말이고 직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꼭 내가 강사의 직업을 선택을 했잖아. 그럼 나는 가르쳐야지. 내가 좋건 싫건 이건 내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나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직업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뭐로서?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앞에 뭘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고요. 여기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to find the constructive purpose. constructive는요 뭘까요? 그 뭐라 그러나 생산적인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누구로서 일이라 그랬죠? 어른으로서 우리는 생산적인 목적을 찾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누구에게 도와줘야 할까요? 당연히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뜻이겠죠? 어떡하냐? 아이들에게인데 아들에게라고 써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행동에서 그 목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this does not mean that.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his가 또 뭘까요? 요거죠. 모든 행동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목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We should view violent behaviors as resourceful로 봐야 되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죠. 먹는 행동, 먹는 행동은 이제 살려고 하는 거고, 우는 행동, 뭐 이런 행동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만, violent behavior 이거 폭력적인 행동도 폭력의 어떤 예시적인 일부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행동들이 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폭력적인 행동이 resourceful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resourceful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resource가 원천이잖아요. 원천, 근원.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뭔가를 내어주는 원천,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를요, resourceful 단어사전 쳐가지고요, 뭐 무슨 원천적인 이렇게 해봐야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이용 가능한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거라고 폭력적인 행동을 그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Rather, 대신에 we can enlist,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violent behavior가 또 나오네요. 폭력적인 행동의 핵심은 그냥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뭐로써요? as a positive resource라고요. 여기서도 resource가 이용 가능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용 가능이고. 뭐 되게 웃기죠. rather를 기점으로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되게 반대말을 해버렸어. 다시요. 위에까지 봤을 때는 모든 행동들이 다 목적성을 가지는 거다. 근데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이용 가능한 거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다. 대신에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시켜줘야 한다. 뭐로서 포함시켜줘야 돼요? 긍정적인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줘야 되긴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 그 폭력적인 행동도 목적성을 띈다라고 봐줘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또 들어주는 거죠. 친절하게. 폭력적인 행동은 may exemplify,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eagerness to take control. eagerness가 뭐예요? 이걸가 형용사가 뭡니까? 뭔가를 원하는 이죠. 그러니까 eagerness는요 욕구,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은 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욕구의 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욕구예요?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an ability to respond authoritatively.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한이 있는 채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또는요 refusal, 거절이에요. 뭐에 대한 거절이냐면 to be victimized, 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절. victim이 뭡니까 여러분들? 피해자죠. 그러면은 victimize 그러면은 피해자로 만들다. 그래서 피해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권력을 가진 채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이런 때에 폭력적인 행동은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다시요. 모든 행동은 목적성이 있다. 근데 이 모든 행동 중에서 지금 뭐만 딱 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딱 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폭력적인 행동을 항상 이용 가능한 거라고 보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목적성을 띠는 폭력은 이게 오케이가 될 수도 있다. 그게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근데 언제 그러냐면 예시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통제권을 얻고 싶다라든지, 이게 뭔 소리냐면 통제권을 얻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폭력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목적성이 없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나라가 뺏겼는데 일본한테? 막 반란도 일으키고 막 전쟁도 하고. 윤봉길 의사가 왜 윤봉길 의사예요? 일본에서 보면 윤봉길 의사가 안 좋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폭력을 휘둘렸잖아. 도시락 폭탄 던졌잖아요. 폭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좋게 보는 폭력이잖아. 정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 주권을 얻기 위해서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죽이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당화된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것도 느껴본 적이 있어. 선생님이 또 어린 아이가 5살짜리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최근에 이제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이 강아지가 자꾸 선생님 딸을 무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줬어요. 야, 강아지가 물 때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 근데 조그만 애가 안 돼를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겠어요. 귀엽게 안 돼 이렇게 했더니 멍멍이가 그냥 계속 물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랬어요. 야, 계속 물릴 바에 그냥 강아지가 오면 발로 한번 빵 차봐. 발로 한번 그냥 세게 빵 차봐. 그랬더니 강아지한테 물리더니 애기가 별로 빵 찼어. 폭력을 행사한 거지. 그랬더니 강아지가 이 애기를 안 물더라. 폭력이 항상 사용하면 나쁜 거긴 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목적성을 가진 폭력은 용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ask yourself, 스스로 물어봐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 의문문이죠. In what context or situation,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러니까 의문사가 나온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 particular behavior, 특정한 행동, 여기서 특정한 행동은 아마 폭력적인 행동일 것 같은데 그 폭력적인 행동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해도 될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를 네가 스스로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폭력적인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고, 네가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게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은 해보려고 해야 되긴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Your refusal to be victimized will help you grow more tolerant with people as you mature. 이렇게 누가 말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네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거야. 더 톨러런트 하도록, 더 관용적이도록 도와줄 거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더 관용적일 수 있는 것을 도와줄 거야. 네가 성장하면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다 봤을 때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폭력이죠. 여기서 봤었을 때 예시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피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폭력의 예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폭력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당한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해보는 것은 너를 더 관용적이도록 도와줄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성장할 때. 이건 뭔 소리냐면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폭력을 당했어요. 그럼 폭력당하면 원래 어떻게 해요? 아 열받아 이러면서 나도 같이 이제 폭력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관용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people은요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네가 관용적이라는 건 봐준다는 거거든요. 봐줄 수도 있어. 왜?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맞았을 때 내가 관용적이지 않으면 이놈이 날 때려 이러면서 나는 때릴 수 있겠는데 폭력의 정당성을 알고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고요. 아 얘가 나를 때릴 만큼 뭐 내가 뭔가를 잘못했었나 보네. 내가 이 사람의 가치를 좀 위반했었나 보네.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폭력의 정당성을 알고 있으면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보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더 관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기가 지금 관용적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봐주는. 근데 되게 안 봐줘. 자비가 없어. 그럼 ruthless, 이게 이제 무자비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가 쓰여 있을 수 있다니까 학교 시험에서요 3학년 때.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폭력은 좋은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단어인 톨러런트가 쓰여 있어야 되죠. 자, this comment orients the child towards the more fulfilling future. 더욱더 이제 성취감 있는 미래 쪽으로 아이가 향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런 멘트는요. 왜냐하면 it validates the child view, old view. validate는 타당화시키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도와준다.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관점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core of the behavior as a positive resource.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로서 그 행동이에요. 그 행동. 그럼 여기도 폭력이 되는 거죠. 이 어떤 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언제 쓰고 언제 안 쓸지를 아이에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요. 모든 행위들이 뭘 가지고 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들 중에서도요 무슨 행위가 이제 주제였었죠? 소재였었지? 폭력적인 행위죠. 폭력적인 행위도 목적성을 띌 때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당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쉽지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더 하는 게 4번이겠네? 아니, 하지 말까? 어떡하지? 자, 4번 빨리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번은요 간단한 글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물론 자, 생각해보자. 이런 글을요 선생님이 항상 우려하는 게 이거야. 내년이 되면 내년에 수능 특강 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내신을 할 때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해 주겠지. 야 여기서 의미는 이 의미고 저기서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니네가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 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니면 남이 알아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남이 알아가지고 알려준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해도가 어떠냐면 이해도가 나는 100%인데 여러분들은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조금만 응용을 해서 내거나 아니면 아까처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니네가 다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알아낸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응용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잘 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최고의 학습 방법은 이거라니까요. 내가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선생님이 저게 저거니까 저거라는 거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해한 거랑 지금 제가 이해한 거랑 딱 맞나요? 틀리다면 어디가 틀렸나요? 아 선생님 아 이게 이거라고요? 저는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저는 이 표현이 무슨 뭘 나타낸 건지 몰랐는데 아 선생님 그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 그게 진짜 학습이라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니네가 머리를 써본 거고. 자 이거는 빨리 한번 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어떤 이해가 아니라 번역 수준으로 빨리 해보면서 뭐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뭐 하는 가치냐? 보여줄 수 있는 가치입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어떻게 누군가가 고려하는지. 이 인터레스는요 흥미 아니에요. 관심사 혹은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이득, 누군가의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웃긴 게 은행 있잖아요. 은행 돈을 맡기는 거.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거든요. 이자가 영어로 인터레스트이기도 합니다. 왜? 돈을 맡긴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거든. 이거 이득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관심사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득 그리고 well-being, 행복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득, involved in a person's social world. 다시요.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보여주는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득이나 행복을 보여주는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근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그 한 사람의 이 사회의 세계, 사회의 마음, 그러니까 내 주변인들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주변에 포함되어진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나 행복을 그 사람이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관계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관리 받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제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혹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거나 아니면 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그들은 특별하게 고려합니다. 그 필요성이나 선호나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 사람들, 뭐에 대해서냐면 related to what, how, 그리고 when,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음식이 먹혀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나 선호, need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personal need, 개인적인 필요성 그리고 선호들은요 are compromised, 타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personal need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좀 문제로 내고 싶은 거다. 자 문제로 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몇 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눴을 때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려면 이게 지금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두 개에 대한 사항에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객체가 두 개가 맞아요. 두 개. 뭐냐면 이 둘 다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그래서 신경을 쓰는 존재와 신경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신경을 쓰는 존재와 신경을 받는 존재 둘이 친구일 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는 존재일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여기서 예시는요 음식을 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음식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지금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먹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음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사람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튕겨 나가신 거예요. 왜? 이 글은요 이미 무슨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혹은 이 사람들을 신경을 쓴다라면 이 상황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때의 personal needs and preferences are often compromised가 됩니다. 일단 compromise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타협이라는 뜻인데요. compromise가 타협이 좋은 뜻 같죠, 여러분들. 물론 타협은 언제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타협을 언제 하는지 생각해봐. 나는 너네한테 숙제를 100장을 하라고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은 숙제를 1장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척 상황에 놓여 있어.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원해. 그럼 서로 반대야. 그치? 근데 야 내가 계속 100장 해. 근데 너는 선생님 1장만 할게요.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할게. 그냥 50장만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알았어요. 50장 할게요. 이렇게요. 내가 먼저 타협하자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득인 거야? 손해인 거야?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을 원했어. 근데 내가 양보를 해서 50을 하자라고 해야지 지금 상대방이 타협을 하면 나는 50만큼 손해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먼저 선생님 알겠어요. 한 장은 조금 에바니까 선생님 100장까지 못하겠고 저희가 30장 하겠습니다. 30장. 그럼 내가 만약에 그래 30장이라도 해라.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원했던 건 몇 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1장 하고 싶었잖아. 근데 그 30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은요. 일단은 이 문제 상황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타협을 먼저 시도한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손해인 거라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타협하냐면요. 이게 손해보다 혹은요 악화되다 이런 뜻의 단어도 있습니다. 악화시키다. 단어장 지금 열어서 한번 컴프로마이즈 찾아보세요. 타협도 있지만은 악화시키다, 손해보다 뜻도 다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욕구나 선호는요 가끔 손에 입어질 겁니다. 뭐 하기 위해? 만들고 유지하고 그 관계를 고치기 위해 한 사람의 선호나 욕구는 손해 본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요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일까 받는 사람일까? 누굴까요? 당연히 A, B 중에서 A죠. 왜? 이 사람들이 신경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나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파스타 만들어줘야지. 나는 김치찌개 만들어서 먹고 싶어도 김치찌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선호나 욕구가 손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요 A 사람이다.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Food is central to family harmony and someone who adopts the role of the 뭐야 이거? 잘 안 보이네. Household food manager is typically very attentive to the preferences, dislikes, and patterns of eating of others 이런 거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다 드러났죠.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사람은 그 신경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 항상 되게 그 사람을 되게 신경을 써서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서도 그런 예시를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이죠. 그 역할, 뭔 역할입니까?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선택한 그 누군가는 대부분 엄마죠. 엄마는 굉장히 주의 깊습니다. 주의 깊다. 자, 뭐에 주의 깊냐면 선호 그리고 패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이런 것을 신경 되게 씁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니? 그러니까 그게 뭐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가족들이 있고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제공을 할 때 엄마가 신경 되게 많이 써서 준다고요. 우리 누구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오늘 짜장면 먹는 게 아닌데 짜장면을 좀 만들어 보거나 짜장면 시켜 보거나.
아 우리 애가 오늘 시험 끝나고 왔는데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우리 애가 치킨 좋아하지 그래서 치킨 시켜줄게 이런 것들이요 신경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공을 하고 누가 제공을 받는지만 봐도 누가 더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네가 부모님 신경 쓰니 아니면 엄마가 니네를 더 신경 쓰는 거 같니? 음식이 오고 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글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찾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문장 구조 어디서 어디까지 끊고 이런 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맨날 뻔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끊고 뭐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거 따지고 뭐 꾸며주는 부분 뭐 컴만 있으면 끊어주고 그 두 개 읽은 다음에 갖다 붙여서 이해하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더 하려고 하진 않겠고요. 단어는 알아서 찾으시고 그다음에 뭐 혹시나 해석이 안 된다 어디서 끊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형광펜 쳐서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석이 다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이 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뭘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게 좀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독해를 하고 있다. 고생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수업에 오늘 써드렸던 것들을 좀 써주시고 과제는요 8강에 지문 4개의 1, 2, 3, 4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이런 식으로 각각 문단마다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뭔지 한글로 쓰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써서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도 해보세요. 그 지칭어가 뭔지 따져보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안녕.